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랜 세월 믿고 살아온 배우자가 노년에 들어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가 또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잘못된 판단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방송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불륜이 들통났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늙었고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참고 용서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용서만이 정답일까요? 혹시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그 상태로 용서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후의 불륜, 정말 그냥 용서해도 되는 걸까요?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1 살의 윤영자 씨는 59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몸이 그대로 굳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왜 자신이 이토록 망연자실해야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 생각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결국 용서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덮자.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내가 다 안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엔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고 몇 달간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윤영자 씨는 또다시 같은 여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엔 더 대놓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또 그 여자를 만났냐는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당신이 용서했잖아. 그럼 이제는 그냥 사는 거 아니었어? 그 말은 칼보다 더 깊이 윤영자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용서했지만 남편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용서는 때로는 상대에게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용서가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입니다. 반성이 없는 용서는 결국 또다시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스스로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아무런 치유 없이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서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처럼 노후에 벌어진 불륜 앞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보다 그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고통을 완전히 이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결정이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고통 위에 더 쉬운 용서는 결국 더 큰 파열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를 실제 사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0세 여성 김분자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항만 작업장이 있는 직장에서 일했고 잔업이 많아 자주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분자 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고 나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되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낯선 여인과 주고받은 애정 섞인 말들이 담겨 있었고, 분명히 그 여인은 오랫동안 남편의 곁에 있었던 듯
익숙하고 편안한 대화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간 말을 잃고 그저 매일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고요. 하지만 김분자 씨는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품은 채 남편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뭐든 해주나 보지? 난 이제 그만둘게. 당신 밥 해주는 일도, 빨래해주는 일도, 관심 가져주는 일도. 남편은 그제야 놀란 듯 했지만 처음엔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분자 씨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딸네 집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강변 산책을 다니고 20년 넘게 손대지 않던 책을 펴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면 3가지만 보여줘. 첫째, 핑계대지 마.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둘째, 스스로 끊어.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정리한 걸 보여줘. 셋째, 뭘 다시 하겠다고 말하지 마.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 말은 믿지 않아.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김분자 씨는 그 순간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과 끝났다는 확실함이었고 앞으로 나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용서란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줄도 모르면서 용서만 구합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의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입니다. 눈물을 보였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뉘우침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변명 없이 자기 발로 관계를 끊고 다시 여러분 곁에 자리를 잡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용서라는 단어가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박정숙 씨는 20년 전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겪은 뒤 그를 용서하고 다시 가정을 이어갔던 분입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잘못을 인정했고 스스로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했기에 박정숙 씨는 자신의 고통을 묻고 다시 부부로 살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과거를 농담처럼 꺼내는가 하면 가끔은 그때 나도 힘들었어 라는 말로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박정숙 씨는 다시 무너져 내릴 듯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니까 그 용서가 결국 나를 더 상처 입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박정숙 씨가 결심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해줬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또 무너질 수 있다. 이번엔 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남편과 분명한 경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그건 상처야. 아직 다 아문 게 아니야.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둘째, 남편이 다시 태도를 흐리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가거나 일주일 정도 아무 말 없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지내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또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아. 그러니 나를 다시 흔들지 마. 여러분, 불륜은
단 한 번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태도, 그것은 반복되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숙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용서는 단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과거를 넘어 미래까지 함께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다시 무너지게 하지 않을까요? 다시 내 마음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긴 한 걸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용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아픔이 아닌 마음의 평화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확인.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5의 정경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정경자 씨는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거의 3년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녀는 남편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밥상을 따로 차렸고 말을 섞는 날보다 침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 시간은 남편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덮고 살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요, 제 감정이 그걸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면 그건 언젠가 더 크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정경자 씨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다시 내 삶 안으로 들릴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엔 항상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남편에 대해 기대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마음의 바닥이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마당 화단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는 조용히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 순간 정경자 씨는 용서를 결심한 게 아니라 공존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면 내가 더 어른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각자의 선을 지키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이가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진짜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반성했는가? 다시 상처 주지 않을 태도가 있는가? 이 모든 걸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 질문 앞에서 아직 마음이 무겁고 화가 가라앉지 않으며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다면 그 용서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다져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용서 또한 기술이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 익히는 것이며 그만한 준비가 되어야만 진짜 사랑과 용서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년에 이르러 사랑도, 용서도, 결정도 더 천천히,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은 시간이 과거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결단도 충분히 들여다본 후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용서를 할 것인지 혹은 단호히 거리를 둘 것인지 그 현명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불륜을 용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둘째, 다시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지 않을 태도를 가졌는가? 셋째,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했을 때만 비로소 용서라는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상처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선을 명확히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후회 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북 군산의 유순자 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울분도 없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 지금이라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유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할 때 그때 나를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정리해봤자 그때 내가 받은 상처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유순자 씨는 새로운 도시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다시 시작. 그곳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에게 조용히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울다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의 선택을 늘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는 것을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인격이며 내 삶의 품위입니다. 불륜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도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한다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사람이 다시는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한다면 분노와 복수심으로 결정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먼저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낸 분들의 태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불륜이라는 상처 앞에서 무조건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란 그 자체로 고귀한 선택이지만 그 고귀함이 여러분을 또다시 상처 입히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진심 없는 사과, 반성 없는 태도, 변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혼란스럽고 상처가 덜 아물었다면 그 상황에서의 용서는 결코 평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 고통 속으로 여러분을 던져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는 그냥 용서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용서하십시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남편의 외도 앞에서 울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나이 들었는데 그냥 살자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그 사람은 정말 변했는가? 다시 내 삶을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래, 맞아. 이젠 함께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용서라는 길은 여러분을 고요하고 단단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아직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용서를 미루셔도 됩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자신을 먼저 아껴주며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을 상담하며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류는 상대의 잘못이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게 하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젠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꾸는 쪽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고사성어 중 반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을 남에게서 찾기보다 내 마음 안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머물렀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인연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 드릴 수 있는 노년 상담사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